어벤져스 멤버 전체를 다 발라버릴 마블 최강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마블판 슈퍼맨 센트리인데요. 이런 애들이 하나씩 튀어나올 때마다 드는 의문들이 있죠. 이딴 놈들은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야? 오늘은 MCU 최강 히어로 논쟁을 종결시킬 캐릭터 센트리가 그 힘을 도대체 어떻게 얻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센트리는 역대급 MCU 최상의 히어로인데요. 적을 찢어버릴 파워와 빛보다 빠른 속도, 그리고 미친 회복 능력까지 갖췄습니다. 하늘도 날고 염력도 쓰고 물체에 열을 가하는 능력도 있죠. 거의 캐시발로 풀세팅한 만렙 캐릭터입니다. 슈퍼맨과 비슷하지만 그와 다르게 근본은 인간이죠. 게다가 센트리에게는 보이드라는 또 다른 인격체가 존재합니다. 사람에게 손끝만 닿아도 가장 어두운 트라우마까지 술술 불게 만드는데요. 원피스의 호로호로 그거 아니야? 뉴욕시티를 한 번에 잠식시킬 만한 벨붕급 파워가 있죠. 토르, 헐크, 캡틴, 닥터 스트레인지까지 다 갖다 놔도 진짜 한 번에 털려버릴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범한 인간이 이런 슈퍼파워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우선 영화 썬더볼츠에서 슈퍼솔저 혈청이 언급되는데, 아니 혈청 따위로 이 정도가 될 수 있나? 캡틴처럼 혈청으로 초인이 된다 해도 아이언맨, 토르, 헐크 앞에선 그저 잔챙이 처리용, 사기만 북돋아주는 버프용 정도밖에 안 됐는데 말이죠. You're a laboratory experiment, Rogers. Everything special about you came out of a bottle. Put on the suit. Let's go a few rounds. 먼저 센트리의 탄생 배경부터 알아볼게요. 센트리 이전에 밥이라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Who are you? I'm Bob. 옥스라는 조직이 실시한 비윤리적이고 치명적인 실험 속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죠. 비서 멜은 스티브 로저스 같은 사람이 혈청을 맞으면 캡틴 아메리카가 되고, How many of you are ready to help me sock old Adolf on the job? 불안정한 사람이 맞으면 다음 일은 장담할 수 없다 말하죠. 그래서 스티브가 멸치였는데도 마인드와 태도 하나로 캡틴 후보가 된 거고, You're not really thinking about picking Rogers, are you? I wasn't just thinking about it. It's a clear choice. 에미 블론스키나 존 워커는 패급이 된 거죠. 밥의 경우 더 최악인데요. 정신질환, 우울증, 퇴행성 트라우마를 겪던 놈한테 이런 걸 넣으니까 보이드라는 절대 악을 탄생시키게 된 거죠. 하지만 슈퍼솔저 혈청만으로 센트리의 신급 능력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원작 만화에서 밥은 골든 센트리 세럼이라는 혈청을 맞았는데요. 스티브에게 투여한 오리지널 혈청보다 10만 배 효력을 가진 혈청으로 태양 1000개를 합친 힘이라고 하죠. 그러나 마블의 슈퍼솔저들은 혈청을 맞았다고 해도 센트리처럼 날거나 염력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Is he wearing a parachute? No. No, he wasn't. 그럼 센트리는 뭐가 특별했던 걸까요? 발렌티나의 시크릿 혈청 레시피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외계 기술과 DNA입니다. 뉴욕 전투 이후 데미지 컨트롤은 버려진 외계 무기를 다 쓸어갔습니다. CIA 국장인 발렌티나는 자연스럽게 데미지 컨트롤을 쓸어간 외계 기술들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뉴욕 전투 때 남은 치타우리 기술은 에이전트 오브 쉴드에서 센티피드 프로젝트에 사용되기도 했죠. 이 센티피드 프로젝트에 사용된 혈청은 치타우리 기술, 익스트리미스, 슈퍼솔저 혈청, 반마선의 짬뽕에서 만든 겁니다. 그때 태어난 게 데스록인데, 데스록이 뭐 그렇게 세진 않지만 이때 남은 짬뽕 국물을 업그레이드해서 센트리 혈청을 만들었을 수도 있죠. 두 번째 가능성이 바로 익스트리미스입니다. 익스트리미스란 아이언맨 3 빌런들의 능력으로 이 또한 실험을 통해 만들어진 초인들이죠. 능력은 인체 시스템을 나노 입자로 재구성해 슈퍼 혈청과 유사하게 초인적 힘이 생기고 잘린 팔다리까지 재생되고 신체 온도를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 있어 마치 용암과 같은 힘을 사용할 수 있죠. 입에서 불도 뿜고요. You breathe fire? 센트리가 눈깔 불알인 것만으로 존워커의 총을 녹여버린 능력이 여기서 나온 걸 수도 있죠. 세 번째 가능성은 인피니티 스톤 에너지인데요. 발렌티나가 소유한 워치타워는 이전에는 어벤져스 타워였고 또 그 이전에는 스타크 타워였죠. Stark Tower is about to become a beacon of self-sustaining clean energy. Well, assuming the arc reactor takes over and it actually works. The Stark Tower. That big ugly building in New York. 전체가 아크 리액터로 작동하는 이 건물은 무한한 전력을 생산하는 청정 에너지원 그 자체입니다. 하워드 스타크는 스페이스 스톤이 담긴 테서렉트로 최초 아크 리액터를 설계했었죠. Write that down. 그리고 쉴들은 이 테서렉트를 이용해 초광속 엔진을 만들었고, 그 엔진이 깃들어 있던 스페이스 스톤의 에너지는 캐롤에게 캡틴 마블의 능력을 부여했었습니다. She absorbed his power. 로키가 셉터로 토니의 가슴을 찔러봤다가 정신 조종에 실패했던 장면 기억하시나요? This usually works. All performance issues,
not uncommon. 마치 토니의 심장에 달린 아크 리액터가 마인드 스톤의 에너지를 무효화시킨 걸로 보였죠. 이렇게 인피니티 스톤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건 또 다른 인피니티 스톤뿐입니다. I think if it were exposed to a sufficiently powerful energy source, something very similar to its own signature, perhaps. 마인드 스톤으로 능력을 얻게 된 완다만이 마인드 스톤을 파괴할 수 있었던 것처럼요. 즉 발렌티나가 아크 리액터에 담긴 스페이스 스톤의 에너지를 슈퍼 혈청과 결합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스톤에서 힘을 얻은 완다와 캡틴 마블도 우주적 힘을 얻었다는 걸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I like this one. 실제로 원작에서 골드 혈청을 맞은 센트리는 100만 개 태양의 힘이라 묘사되고 아크 리액터는 소란의 태양이라 표현된 걸 보면 둘의 연결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번째 가능성은 비브라늄입니다. 와칸다의 천연 슈퍼 혈청인 하트 모양 허브가 있는데요. 이 허브는 비브라늄이 함유되어 있고 섭취하면 슈퍼 솔저에 맞먹는 능력을 얻게 해줍니다. Allow the hardship to restore the powers of the Black Panther. 애초에 캡틴을 만든 어스킨이 개발한 슈퍼솔저 혈청이 하트 모양 허브에서 유래됐다는 가설도 있죠. 네이모도 비브라늄이 함유된 식물을 먹은 부족들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DNA 변이 결과로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다는 능력을 얻게 됐는데 The plant took away their ability to breathe air, but enabled them to draw oxygen from the sea. 센트리도 비슷한 경위로 비행 능력을 얻게 됐다는 설정이 있을 수 있죠. 하트 약초는 사후세계 같은 공간으로 데려가기도 하는데 보이드가 과거 트라우마가 반복되는 공간으로 데려가는 능력이랑 다른 차원으로 간다는 설정이 비슷하기도 하죠. 다섯 번째는 아다만티움입니다. 최근 MCU에 등장한 이 물질은 바닷속 셀레스티얼에서 채취됐는데요. 비브라늄보다 강하고 활용도도 미친 원소로 묘사됩니다. 정부가 아다만티움을 손에 넣고 셀레스티얼의 힘을 잇는 혈청을 만들어낸 거죠. 셀레스티얼의 에너지가 담겼다라고 한다면 센트리의 모든 능력이 그럴싸합니다. 여기까지 센트리 능력의 기원에 대한 유력한 후보들을 생각해봤는데요. 여기서 또 다른 의문점이 있습니다. 발렌티나는 갑자기 센트리를 왜 만들었을까요? 단지 힘세고 잘생긴 따까리 하나 밑에 두면 든든하니까? 그것만으로도 좋긴 하겠지만 그보다 더 깊은 내막이 있을 겁니다. 발렌티나는 썬더볼트 로스 밑에서 일했었죠. 로스는 자신의 정치 활동에 징그러운 대가리를 가진 리더를 이용했는데요. 리더는 그 브로콜리 대가리 덕분에 양자 컴퓨터에 맞먹는 지능을 가지고 있고 그 머리로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 수학적으로 미래를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발렌티나는 이 리더에게서 뭔가를 듣고 센트리를 만들 계획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리더는 샘에게 앞으로 다가올 멀티버스 전쟁에 대해 경고했는데요. 그 전쟁이 바로 어벤져스 둠스데이에서 펼쳐질 전쟁이죠. 리더는 이 사실을 샘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도 말했을 것이며 이 이야기를 들은 발렌티나는 대책을 궁리했을 것입니다. 캡틴 마블도 맨날 우주 어디서 싸돌아다니고 있고 완다도 거의 치매가 걸렸고 이제 별로 시덥잖은 애들밖에 안 남은 이상 우리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센트리 같은 사기캐 하나가 필요했다고 생각했을 테죠. 여러분은 어떤 가능성이 더 설득력 있었나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